자, 이번 시간에는 수련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, 수련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. 언제나. 수련이라는 말은 수신, 연, 성, 이 말이 줄여서 수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수라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이고 성품을 단련한다. 즉 심신, 몸과 정신, 이 두 가지를 같이 닦아야 되는데, 여기에는 조금 더 심오한 이론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수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찾으시는데, 공과 진을 찾으셔야 됩니다. 자, 공이라는 것은 공허를 말합니다. 진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합니다. 자,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, 아집, 고집, 일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텅 빈 공허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본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정보들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발현됩니다. 그것을 갖다 지혜라 그럽니다. 자, 공허하게 되면은 지혜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 이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, 사람이 죽고 살았다의 기준을 도에서는 정신이 있으면 살았다라고 하고 정신이 나가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. 그럼 정신은 또 무엇인가? 음과 양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은 정신이 있다고 하고, 음양이 분리되면은 정신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. 즉 이런 칠판이나 뭐 이런 펜 같은 거, 이런 것은 음양작용이 하나도 없어요. 하지만 식물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것들 보면 전부 음양작용이 있습니다. 그럼 그것도 정신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,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람으로 다 이 정신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, 물론 음양이 작용이 돼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. 이 음양이 잘 보존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것이 잘 보존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진실된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, 그 정신이 아래쪽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 몸 안에 딱 내장되어 있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사람은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. 자,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, 내 몸에 있는 음양 작용, 정신 작용이 계속 유지가 돼서 분리가 안 된 상태를 유지시킨다면은 그 상태를 진실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며, 그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수명이 영구해진다,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련할 적에는 고요한 상태와 나의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, 이것을 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양으로 표현합니다. 그 다음에 이쪽을 적적하다라고 하고 이쪽을 성성하다라고 합니다. 자, 고요할 적자입니다. 고요한 가운데 잠 깰 성자, 아주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상태, 즉 음양의 작용이 잘 돼서 윤려의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면서 고요한 가운데 잠 깬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공만 알고 진을 모르게 되면은 속이 빈 고목나무와 같다 그럽니다.
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 하면은 수련하신다고 해서 너무 그냥 공허한 상태만 계속 매달리고 내 어를 간직하려는 것이 없게 되면은 한마디로 내 실을 잃어버린 거죠. 그 상태에서 그냥 멍한 상태가 되다 보면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무기공이라 그러기도 하면서 그 시간이 그대로 쭉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가 보통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은 턱 깨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왜 사춘기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냥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. 이것은 고요하긴 하지만 이 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련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공한 가운데 진을 간직해야 되고 또 이 진만 알고 공을 모르게 되면은 고립으로 동락한다 그럽니다.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무 자기의 그 내면의 그 정신 이것만 너무 이렇게 꽉 쥐고 있는 듯한 이렇게 됐을 적에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냐 하면은 자, 호흡을 하거나 단전호흡을 하거나 뭔가 집중을 하는데 너무 여기에만 몰입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자연 속안에 편안하고 고요한 이 대자연에 푹 안긴 듯한 상태가 되면서 내 어를 찾아서 거기에 동화되도록 편안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진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고요함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립으로 동락한다. 혼자 즐거워요. 혼자 즐거운 상태에서 어우러짐 없이 즐겁다 보니까 집중만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하는 동안에는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은 기운이 분산되어 있고 흩어져 있으면서 왜 이러지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이 없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언제나 수련하실 적에는 이 공과 진을 잘 조화롭게 해야 되고 그것은 곧 음과 양이 조화롭게 되는 것과 같고 또 고요한 가운데에 잠깨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맑은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수련 지도를 하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고요한 거는 잘 되는데 이 잠깸과 같이 정신이 맑은 상태는 잘 안 된다 그러세요. 자, 이 잠 깼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나서 아주 편한 잠을 깊게 주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나서 정신이 탁 들어오면서 눈을 떴는데 머리가 굉장히 맑을 때가 있습니다. 이때는 내 몸을 굳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있는 거예요. 있는 거지만 의식을 안 할 뿐이고. 자, 그 상태 많이 체험들 하실 겁니다. 근데 머리는 굉장히 맑아 있는 상태죠. 이 상태가 아주 중요한 상태입니다. 그 상태를 보통 또 참나의 상태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주 맑아 있는 상태, 그 상태에서 고요함이 간직이 된다면은 제대로 수련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상태를 성명쌍수다라고 그럽니다. 자, 성과 명을 같이 닦는 겁니다. 그래서 성명쌍수,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신연성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련하실 적에는 요 이론을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수련하시고 특히 국선도 하시는 분들은 1단계, 2단계, 3단계 그 원기단법에서 청산선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행공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. 적적, 성성, 고요한 가운데 잠 깬 것과 같은 상태에서 행공하십시오라는 그 문구를 동작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. 그 말을 꼭 참고하시고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은
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